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네.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는 것도 다 행복하자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대체로는 어떤 나라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물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하고 뭐 잘 사는 나라. 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으면 더럽게 불행하다. 아니 또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부탄 이런 나라는 못 살아도 행복하다며. 근데 우리는 그걸 아유 참 행복하겠다.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네. 하여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예.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리고 또 그게 뭐 경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네. 한 국가가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니까 네. 그런 그래서 걸 좀 각 나라가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있고 예,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며 그렇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면 사실은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를 한번 알아보자라고 예. 하는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를 또 엄청난 분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 예. 앞으로 이런 거는 네. QCY 리모 뭐, 이어폰으로 들읍시다. 그런 거 선로인들 삼고 듀오 결혼할 땐 듀오, 네, PPT 할 때는 선형 크레딧 이런 거 좀 하셔야 좀 돼. 해주십시오. 아니면 1인당 5명씩 구독자를 좀 모시고 오든지 뭐 그 정도는 하셔야 보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잘 안 돼 우리나라는. 네. 일단은 저희가 먼저 기부해 드릴 테니까 네. 다음에 이제 테이크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의 최준영 전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준영 박사님은 인생의 굴곡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 오면서 네. 행복도가 네. 어떤 것 같아요? 높아지느냐, 본인의 행복도. 낮아지느냐? 본인의 행복도는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네. 10대나 20대나 30대나. 10대는 되게 불행했어요. 음. 10대는 되게 불행했고, 예. 네. 20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죠. 뭐 다들 그렇죠. 20대 20대 많이 그런데 겪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되게 힘든 일인데 그때는 젊고 힘이 있고 예. 미래에 대한 뭔가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낙관이 있으니. 낙관이 있으니 또 덜 그거를 힘들었다. 또 그냥 꾸역꾸역 넘어갔던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때는 진짜 내가 나를 다시 20대로 돌려놓잖아? 그러니까 즉 내 나이 그대로 두고 20대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걸 그대로 주잖아요?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아니 이걸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젊잖아요. 젊어. 야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래. 뭐 없는지 모르고 살았죠. 많은 분들께서 프로야구 하니까 뭐 LG가 우승하면은 롯데가 우승하면 뭐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예. 하시는데 좀 예. 올해는 롯데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보면. 예. 예. LG는 뭐 요즘에 좀 잘했으니까 이제 적당히 잘하셔도 될 것 같고 등등의. 행복. 네 오늘 그래서 오늘은 최준영 행복에 대해서 박사님으로부터 배울 행복에 대한 건데 이야기를 좀 배워볼 겁니다. 행복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뭐 일단 뭐 행복하신가요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지고 Are 싶습니다. you happy? 예, are you happy? 잘 모르겠어요. No, I'm not. 사실 I'm 뭐 not. 행복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뭐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또 사람의 본성이라는 건 항상 또 순서를 매겨서 네. 어 우리는 이런 걸 행복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대한민국은 왜 우리는 불행해라고 또 생각하고 또 이것도 돌격 앞으로를 외치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마냥 이제 개인적이란 타이틀로 뒤에 예. 숨겨놓기보다는 좀 객관적으로 측정해보고 싶다라는 연구들이 많았고 이것들을 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 뭐 화면 지금 보시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예. 오른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왼쪽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회사가 있죠. 갤럽. 갤럽은 이제 여론조사 회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객관적인 지표, 이를테면 GDP, 뭐 평균 수명 이건 데이터로 확인이 돼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예. 제일 잘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겠죠 보면은. 그래서 이 뭐 갤럽이랑 여러 기관들이 같이 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주기적으로 간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5년 판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뭐 뒤에 자세한 뭐 국가별로 이야기는 좀 하겠지만 요 왼쪽 내용이 되게 와닿아서 좀 갖고 예. 나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돌봄과 나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돌봄과 나눔? 예, 그러니까 이번 행복 보고서 중에 주된 타겟 중에 하나가 배려와 나눔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되게 부정적일 거야. 예. 우리 사회는 되게 안 좋아. 내 편은 없어. 내 편은 없어. 뭐 이렇게 하는데 각자 의외로 도생이야. 씨.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예. 의외로 많은 사회들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사회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대하길 본 것보다는 항상 주변 사람들은 우호적이고 친절하다 나에게.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이제- 닫아서 그렇지. 예, 여기서 대표적으로 한 실험이 이제 빈 지갑 돈이 있는 지갑을 이렇게 툭 어디다 떨어뜨려 놨을 때 예. 이게 돌아오는 확률을 계산해 본 거예요. 와, 저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얼마나 같아요. 돌아올 것 같아요? 어. 이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얼마나 더 실제로 돌아오는지. 돌아오는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제로 돌아온 게 더 높아요. 대부분의 나라라면 어떤 나라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기대하고 실제는 낮기도 하나 봐요. 예,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뭐 분실된 지갑의 반환율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라고 딱 친절하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다들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불행해 나는 안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러면 다른 나라는 더 좋을 거야라고 했던 이를테면 지갑을 잃어버려 돌아올 거야라는 게 자기들 기대보다는 더 높은 경우들이 많더라. 대체로는 돌아온다. 예, 그리고 자선 활동도 더 많이 하더라. 남한테 베푸는 것도 많아지더라. 예. 뭐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이런 행복 보고서라는 객관적인 보고서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예. 한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에 있고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예.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불행해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 한국은 헬조선이라고 막 그러니까.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욕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너무 당연한 것들 뭐 이를테면 밤에 돌아다녀도 총 맞아 죽지 총 맞아 죽지 않아. 예. 내가 아프면 뭐 아무 길가에 병원 찾아가면 돼. 이게 사실은 어느 나라에서도 기대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파랑새를 찾으러 끝없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참 드문 것 같아요. 가까운 데를 안 보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좋다라는 거는 다 갖고 오고 어느 나라가 좋아라고 예. 예.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나라 없거든요. 모 교수님께서 독일 교육 제도가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독일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너희들 어느 대학 제일 잘 가고 싶어? 어느 과가 제일 좋아? 그러면은 미넨 대학 의과 대학이 최고지. 거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점수 받아야 돼? 1.0. 1.0. 1등급. 1등급 중에서 1등급. 탑으로 받아야 돼요. 예. 뭐 이런 거예요. 뭐 프랑스에서도 너희 어디 가면 제일 좋아? 그랑제골 중에 어디? 어디나 다 똑같다. 어떻게 갈래? 나 사무소에서 들어갔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라는 뭐 뻔한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럼 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옵니다.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돈입니다. 1인당 GDP가 전체 행복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행복해요. 못 사는 나라는 불행해요. 그래요? 못 먹고 행복할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마음에 나의 행복을 찾으면 돼. 인도로 떠나지만 인도는 100위권 한참 130등인가? 뭐 이 보고서에 보면 그래요. 실제로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탄 등수에도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 부탄 네. 행복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내가 내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하다라고 예. 볼 수 있지만 그냥 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기대 수명도 좀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자유.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여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병들고 이상하지 않으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죠. 주변도 조금 잘 살아줘야지. 주변이 너무 못 살아주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 보고서의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를 보면 일단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인당 GDP가 일단 처음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명. 기대 수명, 그것도 건강 기대 수명이에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약간 약점이 있죠. 기대 수명은 긴데 건강 수명이 짧아. 건강 수명이 좀 건강하지가 짧죠. 않아. 여기가 좀 이제 약점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예.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가 사실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사회적 지원. 처음에는 저도 이 사회적 지원이라는 걸 보고 복지제도? 예,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시련의 상처가 있어. 예. 내가 뭔가 이렇게 우울해, 기분이 안 좋아라고 했을 때, 당신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있느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 0, 1, 0으로 답합니다. 이건 되게 단순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당연히 그 사회는 그렇죠. 행복한 사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도 되게 재밌어요.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택할 그러니까 수 있는 내가 자유? 어떤 직업을 가져. 예. 이거를 내가 원해서 왔나? 어허. 나한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선택을 했어. 예. 라고 생각하는 나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이거밖에 길이 없었어. 이거밖에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그거밖에 길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돈도 잘 벌고 예. 나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본인은 되게 불행한 그렇지. 그런 사회도 있고 어떤 사회는 야 그 직업을 택한다고 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 행복할까 싶은데 어쨌든 나는 20가지 중에서 내가 제일 좋은 거 선택한 거야. 내가 자유로 선택을 했어. 이럴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내가 무엇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냐. 그리고 그 정도 자유에 만족하느냐 불만족하느냐. 아 이것도 행복도에 영향을 많이 준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아요. 이게. 매우 낮죠. 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중에서 야, 그거 다 못 살지라고 하는 나라인데 의외로 이런 선택의 폭은 넓어서 재밌게 사는 나라들도 있어요. 보면은. 언제든지 내가 내 일을 바꿀 수 있냐. 그렇죠. 자유롭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어떤 상황,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상황에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 이건 안 되지만 뭔가에 내가 이거를 할지 저거를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럼. 네, 이런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떠나서. 자유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런 대한민국은 자유가 없으니까요. 자유가 없다기보다는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삶이라는 게 예.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냥 평범한-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대기업 직원이 평범한 수준이라고 아니죠. 생각할 더 거예요. 높아요. 더 높아요? 더 높은 그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위 10% 정도의 삶을 보편적인 삶이라고 정해놓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싶어요. 상위 10%도 나는 그리 행복하지는 않아. 그리 행복하지는 나는 않지만 느낀다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10% 정도의 삶을 살면 그래도 예. 괜찮을 것 같아 아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하는 불행해. 그 이하는 불행해.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 그러니까 나는 뭘 선택할 수도 없고 예. 이야. 나는 행복한 가치를 밟을 수도 없어라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끔은 들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가계 부채에 대해서 스터디를 개인적으로 좀 하다가 네.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보통은 가계 부채가 다른 나라의 가계 부채는 주로 집을 사느라고 생긴 부채인데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렇지 않대요. 그럼 뭐예요? 집 사는 거와 무관한 부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에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의 형태 중에 교육비? 아니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돈 떨어지면 집을 담보로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자 대출이네.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 그게 이제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거죠. 알 수 없으니까. 집을 긴급 담보로 했으니까. 생활자금용 주담대. 뭐 그런 건데 다른 나라는 왜 이런 게 없냐? 다른 나라도 자영업을 하다 어려우면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자영업을 시작할 때나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면 친구나 친척이나 매우 가까운 커뮤니티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옛날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빌릴 데가 어려워지면 없어? 안 돼.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려주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그냥 러시안 캐시를 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은행에 가서 담보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가 많다. 그러니까 야 이건 우리나라가 믿을 친구가 없다는 뜻이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다른 나라가 신기하더라고. 야, 좀 그걸 다른 빌려준다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없잖아요. 각자 도생. 그렇죠. 다 그걸 원해요. 음. 그러니까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행복한 나라는 복지 사회가 많죠. 근데 복지 사회를 대한민국은 왜 안 돼? 세금을 더 거두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미쳤다고 자기 세금을 더 내나요? 그렇지.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그냥 공동체예요. 그냥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지 사회는 대부분의 나라가 작아요. 작고 사회적 세금에 대한 저항도 이동도 잘 없고 맨날 얼굴 보는 사람끼리 얼굴 보고. 근데 이게 붕괴되면 무섭게 붕괴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럼 너무 커요? 좀 큰 편이죠. 뭐 스웨덴은 1,000만, 900만, 1,000만인데 우리 예. 5,000만이니까 크죠. 하나 되기에는 너무 커. 우리는.
그렇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도 최근에 이제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잖아요. 예. 이게 딱 늘어나니까 공동체라는 의식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음흠. 같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예. 자관 이 행복에 중요한 건 자유, 자유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외로 관대함도 중요합니다. 관대함. 예, 최근에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 있어요? 아무 대가 없이 남한테 기부한 적 있습니까? 음. 여기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의식도 연대 의식이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IMF 때, 예.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어머니가 난데없이 이 그 노숙자 대상으로 밥 해주는 여기에 몇 번을 가셨어요. 예. 봉사하러. 네, 봉사하러. 본인도 바쁘시고 아니, 어려울 텐데. 우리 집도 지금 죽을 맛인데 어. 이거 왜 가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들 최준 형이 짜증을 내셨구나. 아니 뭐 그렇죠. 갔다 오시니까 피곤하다 그러니까 예. 야 우리는 그래도 한 가족이 한 지붕에서 그래도 어쨌든 지하방에서 지금 같이 살잖아. 행복한 거야. 가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못하는 가족이 다 해체된 분들이 정말 많아. 해체된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됐는데 예. 지나고 보니까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사람한테 주는 감정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있어요. 행복하지. 예. 그러니까 어떻든 그러한 관대함이 좀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네거티브한 거죠.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부패가 광범위하게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불행한 사회인 거죠. 부패가 있으면 공정하다는 느낌이 안 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부패라는 게 개인의 행복감에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당연히 느낌이 그렇죠. 많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각자 도생이지.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어떤 걸로 해서 에이 그냥 각자 도생이야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모든 것은 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네. 그렇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측정이 좀 되게 개인적이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측정이 갈 것 같은데 부패 지수 뭐 이런 거 측정이 그렇죠. 뭐 관대함 같은 경우도 뭐 네, 좀 네. 객관적으로 나올 텐데 제일 마지막 지표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감정. 당신은 최근 며칠 사이에 부정적 감정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뭔가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뭔가 상황이 잘 풀린 경험이 있습니까? 예. 이걸 또 물어봐요. 그건 진짜 설문조사네요. 말 그대로 이거는. 설문조사.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답을 많이 하는 사회하고는 또 차이가 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과 주관적이 섞여 있다라는 일단 이런 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느냐 아니냐 이런 걸 조사하는 걸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군가 함께하는 사회냐, 그렇지 않은 각자 도생의 사회냐도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라는 점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밥 먹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자발적 밥 잘 먹는 거죠. 이 횟수가 많으면 오래 살고 좀 행복해요. 그렇지 않은 사회는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수명도 좀 짧고 좀 안 불행해지고. 행복하다. 네, 뭐 이렇게는 하는데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일 많이 관심 많으신 건 이거죠.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해라고 그러면은 부탄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 이렇게 보면 1등서부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근데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핀란드. 이게 이제 보면 GDP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보면. 예,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어느 나라가 제일 위쪽이야? 라고 이제 보실 텐데 핀란드, 예.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야 북유럽이네. 뭐야? 유럽 진짜. 국가들이 대부분 높아요. 한다 건너뛰고 또 노르웨이네. 그렇죠. 와, 여기 이제 룩셈부르크까지. 엉뚱한 나라 코스타리카가 이제 하나. 코스타리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코스타리카는 사실은 범죄로 인한 사망률도 되게 높고, 예.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로 행복할 게 없는데, 어떻든 밤에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너그러워요. 코스타리카는 예, 만족도가 개인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뭐 이런 이제 지표들이 몇 여기는 개. 이제 마음이 좋구나 마음이. 근데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어.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날씨로 따지면 노르웨이 이런데, 노르웨이 그러니까 안 북유럽은 좋아. 날씨가 안 좋아요. 아닌데 예, 핀란드 뭐 이런 데 좋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요즘 그리고 봄이라서 우리 의외로 날씨 재밌는 보면 게 뭐 안 좋잖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행복도가 의외로 높습니다. 여기 보면 8등이잖아요. 그래요. 예. 이스라엘 그 전쟁통인데도. 전쟁통인데 2025년 조사니까 작년에 조사한 거예요. 하긴 이스라엘은 그 전쟁통에도 인구도 늘었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과도하게 낙관적인 사람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예. 근데 내 주변에도 야 진짜 대책 없이 낙관적이구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람직한 걸까요? 자고는 어떻든 간에 행복하면 제가 봤을 때 됐지. 보면 이렇게 쭉 보시면 1등서부터 이렇게 순서로 쭉 보시면 룩셈부르크 뭐 약간 이상한 나라가 이제 멕시코 여기 멕시코. 외껴 있어. 뭐 이런 예. 거. 그다음에 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뭐 오스트리아, 그럴 만한 나라, 캐나다. 뭐 근데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좀 추운 북쪽 나라들이 다 많네. 뭐 UAE도 있고 뭐 자고 어떻든 간에 날씨 좋은 나라 별로 있는데 없어. 그 20등을 벗어나면서부터는 예상치 못한 나라들이 점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폴란드? 왜 이렇게 행복 이 폴란드 왜? 높지? 어? 대만 사람들의 행복도는 높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1등인 것 같아요. 대만이요? 27등이잖아요. 와. 타이완 여기 있잖아요. 그러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코소보 같은 나라도 의외로 높아요 보면은. 야. 근데 왜 이렇게 애는 안 나? 대만은 저렇게 행복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여지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대한민국은 하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확실한 것은 한 30등 내는 없다. 30등 내는 끼지도 못했다. 예. 그럼 몇 등이냐? 네. 두 번째 차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몇 등? 예.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50 몇 등이죠? 필리핀보다 밑에 있으니까 58등입니다. 이야.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여기 58등에 우리- 있어요. 우리 위에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보다도 못해 우리가? 예. 그래서 이제 2위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멋대로 나눴지만 30등에 보면은 세르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싱가폴, 루마니아, 뭐 브라질,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여기 왜 나와? 뭐 이런 엘살바도르보다 낫네. 베트남보다도 낫습니다 우리가. 아. 베트남이 의외로 행복한 나라예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예. 왜 낮고 왜 높은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아, 하나씩 좀 예. 보죠 보면은. 자, 그럼 어쨌든 대한민국은 좀 불행한 나라 스스로가 뭐 전 세계 150개 나라 정도 되니까 예. 그렇게 하위권은 아니지만 그러나 야 우리가 이 나라보다 더 불행해? 라고 할 때 보면은 최소한 우리는 무조건 일본보다는 앞서야 되는데 일본은 54위예요. 55위예요 여기. 우리는요. 우리는 58위. 일본한테 지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아유, 일본도 GDP가 아깝다. 돈 많이 벌면 뭐해. 뭐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1인당 GDP.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왜 불행한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디서 여지가 있고. 빵꾸가 난 거야? 그다음에 불행한 나라들은 어디 있냐? 그럼 예. 뒤에서부터 한번 보자. 100위권 때. 예, 147개 나라니까 예. 데이터가 뽑힌 나라를 쭉 밑에서부터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불행. 시에라리온, 네. 레바논, 말라위. 레바논이 여기 있어요. 아마 여기는 전쟁 때문에 되게 힘든 것 예. 같고, 뭐 DR 콩고,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뭐 익숙한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보이는 캄보디아, 거죠. 뭐 가나, 미얀마, 통고, 예. 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가난하면 그러네. 행복하기 쉽지 않고 쉽지 않네요. 아무리 요가를 열심히 해도 쉽지 않다라는 게 118등입니다. 인도 인도. 행복 지수는. 인도가 예, 아무리 정신 수양을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사는 게 꽤나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예.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왜 왜 그랬냐? 58등쯤 되느냐에 예.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또 이 보고서에는 설명을 해줘요. 항목별로. 예, 항목별로 설명을 해줘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41등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제일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62등. 우리는 보통 한 55등 정도 되니까 58등이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편차는 크지 않네. 그렇습니다. 편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렇게 쭉 따지고 보면은 각각의 랭킹을 한번 따져보죠. 소셜 서포트라고 하는 내가 힘들어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도와줄 수 도와줄 사람 있는 있느냐? 친척이나 아니면은 친구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84등이에요. 야, 조개 많이 났네. 이게 상당히 낮아요. 점수 이게 까먹었네. 야. 전체 등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꽤 높은 22.5% 정도로 결정하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깎인 거죠. 분발해야 됩니다만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 없구나. 거죠. 예, 도와줄 사람, 도와줄 친구가 없다라고 다들 느끼는 거예요. 공동체가 많이 무너진 거예요. 대한민국은 공동체가 없죠.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복지 사회가 될 수가 없는 사회예요. 우리는 복지 사회는 내 주머니, 너 주머니를 다 털어서 같이 쓰는 거. 같이 쓰는 거예요. 왜 내 주머니를 털어? 야, 우리는 같이잖아. 그렇게 옛날에 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원래 그 지역에 오래 살아야 되는데 네. 전쟁통에 한번 뭐 피난도 가고 막 한번 썩고 많이 죽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산 이런 커뮤니티가 저는 무너진 그거에 거 아니에요? 대해서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네, 그렇게 않습니다. 생각하지 그렇게 않아요. 말씀하시는 예. 분도 있긴 있던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사회적 서포트, 소셜 서포트가 되게 부족한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사회복지 제도가 약하거나 없다 쪽일까요? 아니면 진짜 인간관계로서 도움받고 도움 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드물어.
저는 후자라고 후자 생각해요. 쪽 얘기겠죠. 후자 쪽 이야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이야기니까 해요. 저렇게 됐겠지. 예.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좌우가 쭉 비교를 해보시면 대충 짐작이 되실 예.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 한 10나라 정도 준비를 해봤으니까 네, 부지런히 네. 한번 진행해보죠. 예. GDP 같은 경우는 우리 21등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건 뭐냐? 프리덤, 자유. 야, 이게 104위예요. 자유가 없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뭔가를 했을 때 나한테 선택을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Freedom is almost everything이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를 확 낮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 한번 헛디디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요. 예. 이 직업을 너 왜 선택했어? 나의 자의로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사 아니고 내가 고소득 직종 아니 전문직 아니고 몇몇 직종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회 사람들이 나는 루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나의 자의로 예. 내가 원해서 예.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고 답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다른 보면 나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좀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어라고 하는 나라가 49위. 우리보다 높네. 높죠. 예. GDP는 78이니까 상당히 높지만 예. 프리덤 2위예요? 2위예요. 2위. 저 뭘까 저거? 베트남 왜 프리덤이 높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뭔가 선택했을 때 내가 원해서 선택했어 이렇게 답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 선택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그렇게 책임지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의 순간에 내가 선택해서 한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야. 그 말은 뭘 선택해도 비슷하다는 뜻일까요? 비슷할 수도 있고 예. 그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뭐 그럭저럭 내가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만족하고 살아. 아니면 선택을 했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택으로 그렇죠. 옮겨갈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자유와 보장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처럼 아직까지 사회의 각 섹터별로 장벽이 높지 않은 거죠. 예.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있구나. 아직까지는 스스로 생각했을 때 기회가 있어 예. 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높은 나라가 이제 베트남이다라는 거죠. 보면은 이거는 되게 낮은데요? 제너러시티? 그 관대함. 관대함은 또 엄청 누구한테 낮아요. 내가 기부를 한다거나 그건 아직 그거는 안 돼 있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 내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 0.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큰 영향이 안 되는 거죠. 자유도 자유가 베트남에 대해서는 뭔가 상당히 높은 행복도를 분야. 높이는 거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자, 되지?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부패가 싱가포르 없는 봅시다. 것으로 싱가포르. 압도적으로 예. 여기 보면은 커럽션, 부패 관련해서는 가장 부패 1위. 1위예요. 세계 와. 탑이에요. 와. 근데 이런 나라인데 34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대만 다음으로 높지만 예.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는 낮은 이유가 뭘까? 자유도가 없겠지 여기는. 프리덤이 55위니까 상당히 좀 예. 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셜 서포트 같은 경우도 한 53위. 그렇게 안 높네. 그러니까 여기도 외로운 거예요. 내가 여기도? 내가 뭔가 이 제도화된 거를 빼고 나면 내가 누군가에 기댈 수 있어. 저는 이게 무슨 돈으로 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을까? 힘들 때 야 우리 같이 좀 괜찮아. 우리 삼겹살에 소주나 하면서 좀 생각 좀 해보자. 예. 이런 게 별로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부패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자유가 없어라고 보면은 이 지표에 따르면 상당히 훅 깎아 먹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직업을 그래도 나라에서 강제로 매겨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체로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예를 들면 내가 뭘 음악을 하고 싶어. 근데 선택 못 하는 게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엔지니어 가서 재밌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너 왜 여기 들어왔어? 어. 라고 했을 때 나 어릴 때부터 차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여기가 의대를 못 가니까 그냥 안정적인 공대를 직업이야. 가서 기계과 그냥 공대가 됐고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그냥 뭐 밥벌이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그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제 선택을 내가 함부로 했을 때 뭔가 확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스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나는 상황에 등 떠밀렸어. 나는 부모님한테 등 떠밀렸어. 그런 거. 나의 선택이 없이 왔다라고 스스로한테 핑계를 대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수록 저런 답을 하겠네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핀란드 세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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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한번 보죠. 야, 우등생은 봅시다. 우등생 소셜 서포트가 2등이에요. 야. 그러니까 복지 제도도 잘 돼 있고 친구도 내가 많아, 힘들 때 친구. 근데 이 핀란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랑 좀 달라요. 네. 이 동네는 제가 여러 번 지구본 연구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친구랑 술, 콜 가면 술병 각자 놓고 각자 따라서 열심히 각자 마십니다.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술이나 먹어. 각자 먹어요. 각자 먹어요, 그냥? 그러고 집에 가자. 각자 명키핑. 예. 각자 계산. 예. 왜 만나요? 그럼 왜 만나요?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여기는 줄서기도 우리처럼 따닥따닥 안 싸나요. 서로 2미터씩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평소에도 하면서 남하고 뭐 스킨십을 자주 한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너무 가까워도 그냥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거야? 그 정도에서 서로가 이렇게 봐주는 거죠. 보면은 아이고 저 힘든가? 애초에 기대가 높지 않구나. 그럴 그렇죠. 수 있겠네. 맞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감, 사회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충분히 서포트 해주는 거지. 뭘 더 기대해. 그러니까 술이나 한 잔 같이 앉아서 먹어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회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커서 오히려 불만족하고 있어서 그래. 우리 사회는 이렇게 서포트가 없어.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겠네요. 파랑새를 너무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좋은 거는 다 이렇게 옛날식의 공동체 그것도 아련하게 그리는 분들이 많고 그립죠. 칼 같은 또 제도적인 관료주의 사회에서 잘 작동되는 이런 그것도 북유럽 그립고. 사회에서의 복지 사회도 그립고 그다음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고 싶어하는 또 이런 것도 또 그립고 그것도 그립고. 예. 그렇지. 행복은 자기의 기대 수준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서 다 결정되는 건가 보네. 기대 수준 어떻게 네, 어쨌든 낮추겠어요? 핀란드는 나라는 전체적으로 보면 높아요. 뭐 GDP도 높고요. 성정 부패도 2위예요. 네. 그다음에 내가 선택도 내가 했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예.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왜 불행한지. 이 나라는 이제 92 정도 되니까. 예. 좀 불행한 편에 불행한 속하네요. 편. 여기서 보면은 저는 여기서 프리덤이라고 보여집니다. 140. 아이고야. 예. 이건 뭐 그다음에 이 나라는 의외로 보면은 소셜 서포트가 잘 돼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되지만 그리 높지 않아요. 그리고 관대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엉망이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음. 뭔가를 내가 베풀고 도와준다라는 이런 게 그런 되게 느낌이 잘 없는 상당히 거네. 취약해졌나라는 예.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0.8%니까 그렇게 비율은 높지 않아요. 야, 근데 튀르키예 옛날에 무슨 뭐 동역 이렇게 보면 뭐 한국 사람들은 정도 많고 뭐 길 한번 물어보면 그렇게 친절하다고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인 거죠. 그 정도까지인 그 거예요? 정도까지인 거지. 내가 뭐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물론 이제 그런 친절함은 있죠. 하지만 예. 친절함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아마 이제 부패도 꽤 높은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행복한 나라 아까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만 보죠.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아마 잘 발달해 있는 것 같아요. 매우 높습니다. 13등 정도 되니까 예. 매우 높고 그리고 근데 이 나라도 사실은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아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낮은데 많이 낮네요. 예 어쨌든 먹고 살만하고 사회적 공동체가 잘 발달해 있으니까 상당히 높다. 전체적으로 높다. 그렇죠.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런데 서포트가 되게 우리는 중요하군요. 8등이니까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나라는 4등이었어요. 원래 2020년에 4등이었다가 24년에 제일 많이 훅 떨어지면서 한꺼번에 4단계나 떨어져서 지표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진 전쟁이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유 예. 프리덤의 나라 자유. 115입니다. 어이구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말뿐의 자유 아닌가? 왜요? 가진 자들의 자유 아닌가? 미국이 진짜 자유를 외치는 나라 아닙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의외로 낫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네. 그게 뭘까요? 미국이야말로 기회의 땅. 이게 유일한 미국의 장점이라면
진짜 뭐 빈부격차도 심하고 위험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땅. 그렇죠. 그런데 그거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의외로 소셜 서포트가 높아요. 의외로. 12위예요. 어. 되게 우리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복지도 없고 예. 되게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예.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옛날 이거 갑자기 이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그 예전에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리버테리안 정치인이 한 명 있어요. 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잠깐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리버테리안이고 각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국가는 손을 떼야 되고 그랬을 때 네.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대선 때 토론회에 대해서. 음. 당신 병원에 누가 왔어. 음. 이 사람은 보험도 없어. 돈도 없어. 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에 이 우파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죽어야지 라고 막 외쳤어요.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어. 하고 외쳤어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나는 30년 이상 병원 생활을 하지만 단 한 명도 그런 이유로 해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왜? 어려우면 내가 나서서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이 우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손을 내밀어서 십시일반 도와줬어. 그렇게.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국가가 세금 뺏어가지고 누구를 내가 도와줄게라고 할 필요가 없어. 본인의 경험이 그런 거예요. 그때를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어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면 많이 있잖아. 레터를 쓴다 그러잖아요. 예. 내가 힘들어. 어. 그럼 그게 어딘가 말도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예. 의외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의외로 뭐 힘들 때 옆에서 해주고 끄덕끄덕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소셜 서포트가 이렇게 높으니까 전체 등수를 끌어올린다. 근데 프리덤은 상당히 낮다. 아니 그러니까 다들 미국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고장 나면 한 놈 두 놈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뭐 문제가 없니 뭐 하니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길 가다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냥 차 서 있으면 너 혹시 뭐 고장 났니 뭐 하니 그 한 놈 두 놈 계속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관대함 지표 제너러시티 같은 경우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궁휼히 여기고 왜? 뭔데? 뭐 내가 도울 게 없나? 라고 한 번쯤은 눈을 줘보는 거죠. 의외로 프리덤이 없네. 의외로 프리덤은 없어요. 저 뭐야 저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내 선택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또 불만은 또 많은 거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그 격차가 커서 그럴까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 본인은 지금? 저 별로 자유가 그죠? 없다고 생각해. 그게 뭘까 근데? 나는 그냥 저거 성인들한테 물은 거니까 직장 때려치우고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기꺼이 있냐 없냐에 그냥 그거 같은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죠. 보장제도 베트남은 이거 때려치고 내가 저거 해봐도 뭐 비슷할 거야. 그러니까 때려치우고 해도 되는데 네. 미국은 때려치우면 우리도 그런 느낌이잖아요. 답이 때려치우면은 없구나. 그래. 내일부터 큰일이다 이런 우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내가 원해서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예. 돈이 없거나 아니면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뭐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한 나라다. 강한 게 우리나라는 미국이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가요? 공동체 일본 어때요? 괜찮습니다. 48이 뭐 나쁘지 않고 GDP도 높고 부패도 예. 뭐 그런 대로. 음.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프리덤 상당히 일본도 낮죠. 프리덤이 낮고 관대함은 기부 정말 안 하는 나라다. 그 일본 잘 사는데도 그러네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진짜.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전형적인 공동체 사회, 카스트니까 공동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을 거 128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예, 뭐 그건 말뿐의 공동체예요. 그야말로 각자 도생이군요. 예, 그야말로 각자 도생에 어. 예,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도 없어. 네. 내가 주변으로부터 심리적인 안정, 뭐 도움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대표님, 이 프로님 말씀대로 프리덤은 의외로 높아요. 이걸 하나, 저걸 하나, 뭐 오히려. 비슷하지. 어. 뭐 내가 선택한 일이지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의외로 높다.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이제 인도의 순위를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그나마. 여기 있다. 안 그랬으면 더 낮았다. 그렇죠.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보면 이 내가 뭔가를 선택했어라는 게 행복에서 미치는 비중이 꽤 큰 거예요. 그러네. 예. 그러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 거죠. 아무리 좋은 회사 다녀도 때려치고 싶을 때 못 때려치우면 하루 종일 우울하지. 공동체. 예.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뭐 방글라데시? 이슬람 공동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없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비중이 이만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유와 관련된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라는 생각 아니면 뭐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지표들이 많다라는 점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불행해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은 예. 왜 불행하지?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행복이라고 예. 생각하면 일단 GDP가 중요해. 국가 사회적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부가 화면에 보신 것처럼 28%잖아요. 예. 그 다음에 주변에서 누가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 지원이든 아니면 뭐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이든 간에 아니면 그냥 주변에 그냥 인식의 문제든. 근데 자관 이게 꽤 중요해. 행복하려면 이게 중요하라고 하지만 이게 기대만큼 못 미치다 보니까 순위가 전체적으로 많이 밀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충격적인 점은 자유롭지라는 거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야, 근데 한국은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뭐 동문회도 많고 무슨 뭐 모임도 많고 그렇게 술도 많이 먹는데도 서포트가 약해돼. 사회적 서포트가 약하네. 공허한 모임인 그런 거네, 모임 공허한 열심히 모임. 다니면은 행복한 분들은 벌써 연세들이 많아지셨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모임들 가보면 예. 이제 술 먹기 힘들어서 이제 안 모이세요. 아이고야. 진짜 또 공허한 우리는 또 모임이구나. 반대로 사회가 이럴 때는 서로 도와야지라고 어. 하는 기대 수준이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오히려?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와 비슷한데도 우리는 너무 각자 도생이야. 돈 꿔달라고 했는데 안 꿔줬어. 그러면 뭐 그렇지. 다른 데는 당연히 안 꺼주는 거지. 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더치페이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포트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치게 돈으로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내가 힘들 때 돈 빌려주고, 내가 힘들 때 돈으로 나를 국가가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이외의 서포트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냥 힘들지. 야 그냥 같이 농구나 한 판, 산이나 가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예. 아무 의미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인지도 모르죠 보면은. 그래 산에 갔다 와도 또 그 걱정 시작되잖아. 어쨌든 불평등이 적으면 행복한가? 불평등이 적은 나라가 행복하다라는 이제 가설이 있는데 예. 한번 봤어요. 여기 보면 야, 좀 불평등을 어떻게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 보니까 네덜란드, 핀란드 뭐 쭉 봤을 때 우리가 불평등이 생각했을 적은 때처럼 나라들. 예. 그러니까 일단 불평등이 적으면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저건 그러네요. 그럴 것 같아. 예, 이거는 맞는데 저 불평등이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그 프리덤하고도 관련이 있는 관련이 것 같아요.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불평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좀 덩치가 큰 나라들은 훅 떨어지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훅 떨어지는 이런 예.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예.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줘. 아까 말한 소셜 서포트가 강한 나라들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옆쪽에 행복도 순위를 보면 위에 1, 2, 3, 4등은 그럴 법한데 이를테면은 뭐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이거는 많은데 전체 이 행복도는 꼭 의외로 그렇진 않구나. 네, 낮다. 그러니까 뭐든지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높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GDP 순위가 좀 낮다 보니까 낮으니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내려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재밌는 점은 어쨌든 내가 힘들 때 뭐 국가가 됐던 사회가 됐던 친척이 됐던 친구가 됐던 예. 나를 도와줘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높다. 예, 이런 점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면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낙천적인 나는 낙천적이야. 나는 뭐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한 낙천적으로 순위를 뽑아봤어요. 1, 2, 3, 4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예. 세네갈, 뭐 과테말라, 파나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낙천적이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낙천적인 나라들이에요. 대체로 점수가 안 높네. 예. 그런데 이 왜 낮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나라 바로 옆 지표가 있죠. 부패. 부패 지수가 높아요. 개개인은 낙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썩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 지수는 당연히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약간 나이브한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사회는 섞어보는 거 포기한 거죠. 우리 사회는 글렀어, 틀렸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친구 사회, 사이들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낙천적이고 뭐 내일 잘 되겠지. 뭐 이런 낙천적
긍정적 마인드로 봤을 때 보면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관적이니까 불행해. 또 이렇게만 볼 수는 또 그렇게 볼 없다라는 수는 거죠. 없네요.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낙천적 지수로 보면 여기 북유럽 국가들은 아무도 없어요. 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되게 비관적 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해요. 그러니까 기대가 적고 기대가 낮고 기대가 그러니까 낮으니까 기대는 많이 충족이 되지. 조금만 해도 그냥 만족이야. 사람의 선의에 대해서 크게 기대 안 하는데 해주면 감사하고 반가워해 주는 거죠 보면은. 의외네 이 자식. 그렇죠. 그런 거죠 보면은. 우리는 네. 어우 진짜 맨날 서운해. 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이제 이걸로 순위를 매겨봤어요. 예. 2, 3, 4, 5, 6 보면은 의외로 또 베트남 사람들이 네거티브가 또 되게 심합니다 보면은. 예. 그런데도 또 그냥 이렇게 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울하더라도 행복할 수. 여기 핀란드 1등이잖아요. 야, 개개인은 일본도 우울한 나라네. 예.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도 우울해요. 아 우울해요. 우울하지만 행복해. 행복해요. 예. 우리는 이게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냐 생각하지만 예. 다른 지표들이 잘 도와주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거죠. 우울한데 행복할까? 이거 진짜 특이하다고. 그냥 약간 성향이 낙관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에 대한 압박이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내성적이야?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어?라고 우리는 그거를 막 타박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북유럽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우울증 약 프로작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그 타이레놀 야 너 타이레놀 있냐? 좀 주고 그냥 그렇게 먹어요. 서로. 깜빡 안 먹.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사회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좀 우울한 거야. 아일랜드 음악도 진짜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울한 사람들끼리 서로에 대한 기대감 없이 있다가 예. 그냥 적당히 술 한 잔 먹어주고 가끔 날씨 좋을 때 가서 바베큐 한번 할 때 얼굴 한번 들밀어주고 예. 지나가다 손 한번 흔들어주고 어허. 그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소셜 서포트잖아요. 주로 국가 제도보다는 예. 사회적 관계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은 개개인들이 좀 어리광이 아직 강한가? 나 혼자 두 발로 못 서나? 라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너무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 심리적 고립감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 우리는 섭하기도 많이 섭하고. 섭하고 어. 나한테는 자유도 없어라고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개인으로 봤을 때 되게 불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복하기가 아무리 GDP가 하드 끌어줘도 쉽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재밌는 지표가 또 있어요. 이 밥을 어떻게 남들이랑 같이 먹냐 이거를 이제 또 따져봤어요. 지역별로. 예, 런치, 디너를 혼밥을 하느냐.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이나 그러면 하루 삼시세끼면은 21번이잖아요. 예. 21번 중에 남들이랑 같이 먹는 이 횟수가 얼마나 많느냐를 보면은 이제 남미, 카리브해 국가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북미 뭐 이쪽도 좀 그렇고 소유럽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이렇게 있는데 동아시아 낮구나. 낮습니다. 남아시아도 낮아요. 혼자 먹는 게 많아요. 혼밥이. 혼자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고립감 이런 느낌이 강해지나? 물론 여기서는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내일 회식이야. 이거 아니고 예. 자발적으로 친구들끼리 좋아서 같이 밥 먹고. 나는 혼밥할 때 행복하던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북유럽 스타일인가 보다. 이 프로님 이제 북유럽 스타일. 나 혼밥할 때 좋아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제 없거든, 혼밥이 기대감이. 많으면 행복할까라고 봤을 때 보면 이 보고서에서 보면은 혼자 밥 먹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썩 긍정적인 바람직하지 영향은 않다. 안 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근데 거죠. 우리 보면 혼밥하는 사람들 유튜브로 보면서 먹잖아요. 그거는 혼밥을 달래는 거예요. 진짜로 혼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혼자 먹지. 사실은 혼자 그냥 밥 먹을 때가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밥만, 안 하고 그냥 밥만 밥만. 그냥. 예. 근데 그러는 분들은 이제 거의 요즘에 천연기념물이 다 되겠죠 요즘. 예. 그 혼밥을 많이 하는 나라, 색깔을 이렇게 보면은 많이 하는 나라부터 옅은 나라를 보면은 이쪽 중남미, 이쪽 멕시코 같은 나라 아주 많이 하네. 같이 많이 하죠. 같이 예. 여러. 근데 우리 같으면은 이 어디죠? 요쪽. 저거는 혼밥을 많이 하는 나라가 보라색이 아니라 그렇죠. 반대네요. 반대네. 우리는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되게 혼밥 많이 하는 혼밥을 나라. 많이 하는 거지. 혼밥 많이 하는 거죠. 예. 보라색일수록 여럿이 같이 먹는 인도, 거고. 뭐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가 혼밥 많이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복이라는 거는 이 사람도 포유류인 이상 적절한 이 소셜 네트워크와 관계 속에서의 만족도를 어느 정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주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밥 먹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밥 먹으면 부담스러워. 그냥 혼자 먹는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먹지만 그 혼자 먹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때 행복한가에 행복하냐? 대해서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퀘스천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 프로님도 워낙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가끔 혼자 먹는 게 행복한 거지. 그렇지. 맨날 혼자 그렇지, 그렇지. 먹으면 아니, 그렇지. 그렇게 괴로울 근데 사실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10년이 지나면은 아마 달라질 걸? 왜요? 대한민국이 선도하기 때문에 고령화를 아니 뭐든지 모든 음. 소셜 트렌드는 한국 사람들이 하니까 선도해요. 저출산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한국이 이상한 나라. 쟤네들은 왜 이렇게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나라가 한국을 따라올 것이다. 혼자 먹는 게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가 글로벌 될 트렌드가 것이다. 이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와.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봤어요. 상관관계. 같이 밥을 많이 먹는 나라하고 기대 수명하고 아 그것도 영향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그냥 같이 밥을 먹으면 오래 살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지표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비슷한 집단들 사이에서 같이 밥 먹는 사회가 많으면 좀 더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지. 우리처럼 이제 그 의료 체계나 뭐 이런 게 잘 되는 나라한테는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청년들 같은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립감이 점점 심해져. 외로움이 강해져. 그런 것들이 전체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뭔가를 이제 그 불행하게 만들어. 예. 뭐 이런 내용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해졌어.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다들 동의하잖아요. 예. 그럼 왜 행복하지 않나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되는 좀 거 하나씩 아니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선이 가능한 분야들이 있으면 그거를 사회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개선하고 개인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을 스스로들 한번 좀 돌이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저걸 보면 행복법만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게 사회적 서포트 뭐 그거야 이제 관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유도가 없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사회 보장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으로만 따진다면 획일적인 기준을 너무 많이 강요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충격적인 거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충격적인 게 2번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결혼을 이제 신혼살림 집을 이쁘게 꾸며놨어요. 예. 근데 보니까 그냥 방 2칸짜리 빌라에 음. 근데 디자인 감각은 센스는 좋으신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되게 알뜰살뜰 주로 다이소에서 예쁘게 잘 해놨어. 예쁘게 컬러풀하게 잘 꾸며놨어요. 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어. 보니까 소득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두 분은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예. 한 2,000개 달린 댓글이 대부분이 제정신이냐? 왜? 빌라방에서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그거를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갖다 놓고 꾸며놓고 뭐가 행복하다고 그 자랑질이냐? 제정신이야? 미쳤어? 아이고야. 라는 댓글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저는 그래 그렇게 살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혼자 불행하면 되지. 예. 남은 행복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왜 저리 몰려가서 이야기를 하지?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예. 사실은 그 다음서부터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행복한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주면 남의 좋겠는데 일에 자기 잣대로 배나라 나는 불행한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행복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바로잡아주지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몰려와서 야 이거는 굳이 나눈다면 그 상황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든 그거는 남의 일이고 함부로 코멘트하면 안 되는데 오지랖 넓은 상황이 둘 문제일까요? 나는 불행한데 행복한 사람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둘 다인데 그게 이게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SNS 같은 거에 폐해라고 보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스탠다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위 어. 10% 이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10% 뭐 대학을 하건 뭐 차를 사건 어느 정도 돼야 자랑하는 거지. 그 밑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어. 사실은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예. 그냥 두 분 맞벌이 뭐 이리저리 하는데 남편이 좀 많이 벌죠 당연히. 예. 뭐 부인분들은 뭐 적당히 동네에서 뭐 이리저리 이제 뭐 음. 알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가구 소득 한 따져 보면 한 550, 600 정도 되는 예. 것 같아요. 예. 뭐 애 매우 하나 둘 평균적인 정도 수준의- 지방 이제 예. 소도시 이야기예요. 그냥 음. 아빠 조기 축구에 공 차고 술 한잔 먹고 어. 마누라한테 바가지 좀 긁히고 애들은 뭐 적당히 뭐 게임도 하고 놀고 선생님한테 쥐어 박히기도 하다가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기도 하고 지극히 평범해요. 예. 그냥 뭐 불행하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별로 안 하지만 그냥 평범하죠. 평범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순간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들 많이 보면 전원일기 같은 것도 그냥 시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행복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뭐 사는 거 비슷하지 뭐 다 저렇게 사는 거지. 라는 그런 배경들이 되게 많았는데 예.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삶의 스탠다드 저는 되게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서울에 지금 900만 인구가 사는데 예. 900만 가구 중에서 이제 전체 가구 중에서 정말 정확하게 중위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 형태에서 중위 정도에 사는 사람의 주거 형태는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지? 한 데이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잘 안 한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 보면 이를테면 뭐 강남 같은 경우도 선릉 주변에 이렇게 산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의외로 그 지역은 아파트가 없잖아요. 예. 다 빌라예요. 예. 흔히 말하는 빌라들이 많아요. 근데 밖에 이렇게 보면 유모차도 놓여 있고 뭐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되게 궁금해요. 저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마음으로 이 동네에 살까? 행복하게 살까? 저 아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아파트 아닌 집에 사는 경우에 그렇죠. 무슨 기준으로 왜 여기로 왔고요? 어떻게 뭐 만족하십니까? 좋아요? 사실은 그런 좀 작지만 쪼개서 사회를 들여다보는 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퉁쳐서 불행해요, 행복해요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예. 이를테면 충남 뭐 아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느끼는 건지 뭐가 인구 행복하고 20만에서 40만 정도 되는 동네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데이터를 나오면 그러니까 불행하지라고 또 서로 악다구니 쓰는 또 이게 또 한바탕 대환장 파티가 열릴지 어떨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우리 스스로 봤을 때 왜 불행한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할 수 또 있지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나? 부패를 때려잡으면 더 행복해질까? 그건가? 아니면 뭘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질문을 던지고 네. 뭘까? 야.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는 데 대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점수가 약한 게 사회적 서포트하고 자유였죠. 자유. 그렇죠. 특히 약한 게. 예, 특히 순위로 보면은 이제 자유가 제일 낮았고, 자유가 제일 낮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요 지표 여기 explain이라고 하는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소셜 서포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소셜 서포트가 모자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 친인척이나 뭐 가족이나 그러니까 외롭다 힘들다 나 혼자 헤쳐 살기가 너무 팍팍해라는 느낌을 강하게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난 도움 받을 수 없어. 근데 진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기대감에 높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친구들과의 깔깔거리는 대화라면 내가 외로울 때 도움 받을 수 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반포의 30평 아파트라면 친구들이 못 도와주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원망스러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그거 있는 기대가- 걸 원해야 기대감에- 도와주지. 내 기대감.
기대감일 수도 나는 서울에 있겠다. 신축 아파트를 못 사니까 난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렵고 불행한 것 같은데 그럼 알아서 해결해야지. 내 주변 친척이나 어떻게 도와줄래? 못 도와주니까 나라가 이게 도와줘. 20표가 남았나? 예, 이런 생각들이 미치겠다. 이제 좀 드는 거죠. 우리도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 4차원 세계에 있는 거면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도와주지. 분이 댓글로 이제 필이라는 분이 쓴 분이 이제 문제가 뭐 한둘이어야지 맞습니다. 문제가 한둘이 전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미치겠다.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를 좀 잘라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예. 사람들은 왜 불행해? 그거에 대해서 양극화가 심해서 뭐 아니면은 이제 복지제도가 약해서 이렇게 아하. 퉁치지 말고 아. 그런 제도적인 큰 틀에서 이야기 절반 네. 개개인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냥 일상적인 면들에 대한 좀 잘라서 보는 연구 예. 이런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퍼트남이라는 그 분이 나홀로 볼링이라는 정말 훌륭한 저작을 썼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미국 사회가 왜 파편화되는지를 잘 보여줬거든요. 우리도 좀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훌륭한 학자는 미국의 뭐 예를 들면 예일대 교수가 됐어. 그런데도 자기가 연구하려는 게 잘 안 풀리고 뭐 노벨상 이번에도 못 받았고 불행할 건데 예를 들면 이프로처럼 가방끈 짧아가지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일대에서 야 너 와서 교수 좀 할래? 그러면 이야 드디어 미국 간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상대적인 근데 거죠. 그 행복한 건 나는 되게 행복하고 그 똑똑한 그 교수님은 당연히 불행할 텐데 이프로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너는 얘는 뭐 하다 죽었나 생각하면 그냥 미국에서 도나스 먹다 죽은 거고 그 교수님은 그 고뇌를 거듭했지만 뭔가 인류에 기여하든 학문적으로 뭔가 이루고 갔다는 거죠. 죽을 때 저는 뿌듯할 것 같고 그래도 기분 좋았으니까 평생 이분은 그냥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그런데 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두 사람 중에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었을까?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사회가 다들 불만이 많다 보니까 다들 극단으로 이제 치닫고 있고 뭔가 이제 뭐 재밌는 것도 극단으로, 예. 정치도 극단으로 다 극단으로 이제 가는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규 분포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정규 분포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예, 예. 우리가 당신 뭐 특별하게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맞아. 비슷해라는 시그널, 이미지, 뭔가 그런 이런 걸 것들이 좋아하겠다. 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행복은 굉장히 상대적인 비교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대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상대적인 기대치가 너무 다 높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대치를 높여주고 맨날 드라마도 재벌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대체.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저 삼프로 TV에서 미국에서 행복학을 공부하시는 미국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옆에 통역이 있길래 통역이 없었으면 그냥 감히 토론을 시작 못했을 텐데 통역이 있길래 토론을 좀 했어요. 그 교수님은 한국인들이 불행하다. 불행하다. 불행한 이유가 뭐냐?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 98%가 불행하지.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미국은 뭐 하버드, 예일 이런 가는 그 아이비리그 가는 학생들이 있긴 있지만 그냥 갈 만한 애들은 그냥 그런 걸 생각하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다, 행복하다. 근데 니네들은 왜 전 국민이 다 이렇게 피라미드냐? 그러니까 이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니들은 안 돼.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길래. 그 사고 방식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렇지. 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 모양인 겁니다. 아니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그게 어떤 식이든지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력과 의지와 그런 게 있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하는 거지. 당신들은 당신들의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오지랖은 좀 줄이고 예. 대신 거리를 두고 그냥 좀 봐주고 그러다 저 사람이 정말 힘들면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 마인드도 뭐 어떻든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지 음. 라고 하는, 하지만 옆에서 누가 손 내밀어 주면 고마워할 수 있는, 예.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그 뻔한 이야기가 자관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다. 예, 그러하다. 특히나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방에서 나와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도 많이 듭니다. 보면. 같이 좀 참 고민할 게 많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지우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남들과의 비교는 그게 진짜 제일 불안. 근데 남들과 불행의 비교해야 시작이야. 내가 발전을 하지.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다니까. 우리는 너무 한민족, 단일민족 막 이렇게 생각해서 야, 쟤도 했는데 넌 왜 못해? 도대체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니? 그래. 그런데 진짜 제가 그렇다니까. 미국은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잖아. 어. 아시아가 있잖아. 음. 흑인의 농구를 어떻게 이겨요, 엄마? 그러면 그래. 아, 흑인이야? 흑인,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겠고 이렇게 생각이 딱 그렇지. 든다니까. 너 진짜. 수학 못 봤어. 쟤 유태인 한국인이랑 같이 본 거야? 그래, 넌 뭐? 그럼 뭐, 그렇게. 약간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 될 거는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정말 너무 비슷해. 기준이 다 뭐 인터넷 용어로 올려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서로가 힘들어서 불행하다 느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네. 한 번씩 좀 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다른 나라도 한번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가 특이하지? 라는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중요한 화두네. 행복을 행복이라니.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도 참 행복하지 않다는 거 하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지 지금 박사님 얘기하는 게 베트남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훨씬 낫다 그게. 지금 한 시간 내내 가르쳐준 게 우리 지금 전형적인 다른 나라 항상 비교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베트남보다도 행복하지 않다니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안 돼. 안 바뀌어. 네. 예.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안 돼, 안 돼, 꼴찌라도 괜찮아. 안 돼. 의식하지 마. 베트남이 시다니. 네. 법무법인 율전의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